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9일 금요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가 방금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어깨가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멈춰서는 등 여론이 다시 출렁이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에서는 원희룡 후보가 오차 범위 이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투표율을 고려하면 원 후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BS가 편파 방송을 일삼다가 생방송 도중 출연자가 방송 중단을 선언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종섭 대사 얘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종섭 대사가 방금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이제 총선 참패 공포가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에서 이 대사 사퇴 요구가 빗발치자 그동안 이 대사를 이렇게 감싸 안아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 결단을 내린 모양새입니다. 이 대사를 대리하는 김재훈 변호사가 방금 전 이 대사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전했는데요. 김 변호사가 밝힌 이 대사 입장문에는 저는 그동안 공수처에 빨리 조사해 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는데 공수처는 아직도 수사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저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가 끝나도 서울에 남아서 모든 절차에 끝까지 강력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외교부 장관에게 주 호주 대사직을 면해 주기를 바란다는 사의를 표명하고 꼭 수리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대사의 경우 사실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것도 아니고 또 정치적으로 휘말리면서 야당의 타깃이 된 측면이 강한 만큼 본인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인 입장을 떠나서 격전지 여당 후보들은 이종섭 대사의 사퇴를 요구해왔고, 본인 역시 자신의 거취 문제가 여권 전체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는 점에서 아마 결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곤두박질 치게 했던 황상무 전 수석의 회칼 발언 파문과 그리고 또 이종섭 대사 문제가 매듭지어지면서 수도권 총선 분위기도 상당 부분 이제 반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됩니다. 이제 남은 쟁점은 의료 대란입니다. 의사 정원 문제는 사실 당초 여론으로부터도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의정 갈등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누적됐고 또 국민 불편이 가중되면서 여론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남은 변수인 이제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전의 2,000명 고수 방침에 대해서 탄력적 입장을 보일지 이 부분에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조만간 좋은 타협안이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조국 혁신당에 잠식되면서 국민의힘의 오차 범위 밖으로 밀려나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충청권의 지지율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폭등하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폭락하면서 격차가 더블 스코어로 벌어졌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공약, 그리고 그 공약에 대한 대통령실의 적극적인 지지 표명이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26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전주와 동일한 34%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도 지난주와 똑같은 58%였습니다. 몇 주 동안 연속되던 하락세가 멈춰선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크게 요동쳤습니다. 국민의힘이 37%, 더불어민주당이 29%, 조국혁신당이 12%였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양당의 지지율 격차도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습니다. 특히 충청권의 지지율이 요동쳤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국민의힘이 46%, 민주당이 22%, 조국혁신당이 21%로 나왔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쳐도 국민의힘보다 3%포인트 낮게 나온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전주보다 무려 15%포인트나 급등했고 민주당은 21%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 이전하겠다는 국민의힘 공약이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총선의 성격에 대해서는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40%,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는 49%로 나타났습니다. 정부 안정론은 전주보다 4%포인트 급등했습니다. 반면 정부 견제론은 2%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전 수치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다음 원희룡 전 장관 소식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첫날 원희룡 국민의힘 인천 계양을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계양을 후보가 3.6%포인트 오차 범위 내에서 초박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스피미 미디어 리서치에 의뢰해서 25일부터 이틀간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원희룡 후보가 43.6%, 이재명 후보가 47.2%였습니다. 과거 여론조사 사례로 보면 5% 이내의 지지율 정도는 무의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극단적인 여론조사를 제외하고는 두 사람의 지지도 차이는 계속 5% 안팎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남은 12일 동안 누가 얼마나 유권자들을 접촉하느냐가 결국 판세를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20대 이하와 4050 세대에서 강세를 보인 반면 원희룡 후보는 30대와 6070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20대 이하는 이 후보가 40.1%, 원 후보가 31.2%, 40대는 이 후보가 60.9%, 원 후보가 36.5%, 50대는 이 후보가 54.1%, 원 후보가 41.6%로 이 후보가 각각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30대는 원 후보가 48.8%, 이 후보가 40.4%, 60대는 원 후보가 47.9%, 이 후보가 44.7%, 70대 이상은 원 후보가 63.5%, 이 후보가 35.2%였습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이 후보가 8.9%포인트 앞서는 20대 이하와 원 후보가 8.4%포인트 앞서는 30대는 투표율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니까 그대로 일단 인정을 해주고 이 후보가 압도하는 40대와 원 후보가 압도하는 70대 이상의 투표율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40대는 투표율이 63.5%였는데 70대 이상은 78.5%로 15%포인트 정도의 투표율 차이를 보였던 것입니다. 또 어제 공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답변율이 70대 이상에서는 90.8%였고 40대는 76.9%로 13.9%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이 후보가 앞서는 20대는 52.3%가 반드시 투표하겠다 이렇게 답변한 반면 원 후보가 앞서는 30대는 65.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역시 13.5% 차이로 20대보다 30대의 투표 의향이 강했습니다. 이처럼 투표율을 감안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원희룡 후보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오히려 앞서고 있다, 이런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원희룡, 이재명 두 사람의 선거운동 스타일로 볼 때 원희룡 후보가 이 후보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도전자답게 지금 계양을 주민 전원과 최소한 3차례, 4차례 이상 악수를 하겠다, 이럴 각오로 지금 하루 종일 지역구를 누비고 다니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중고등학교 학력평가 시험이 있었던 날인데 원희룡 후보는 학교 주변을 피해서 조용한 선거운동을 했던 반면 어쩌다가 계양열에 나타나는 이재명 후보는 유세차를 타고 학교 부근에서 지지를 호소하다가 주민들로부터 항의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는 매일 지금 이찍, 쎄쎄, 어부다부지, 계모, 강원수도, 난리뽕짝 이런 거의 하루에 한 건씩 망언을 내놓고 있죠. 그래서 계양 주민들의 지금 자존심을 많이 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원희룡은 아침부터 출근 인사와 지하철역 등을 돌면서 유권자들을 지금 계속 접촉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달 2일과 선거 하루 전인 9일에도 서초동 법원에 출석해야 됩니다. 지역구를 아마 서초구로 옮겨야 될 그럴 판입니다. 오늘은 또 민주당 현장선거대책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 성남 분당에서 열렸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막말 보도와 관련해서 편파방송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어제 공식 선거운동 첫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언급해서 이슈가 됐었죠. 이걸 가지고 CBS 라디오에서 걸고 넘어지리 하다가 이재명의 막말은 가만두면서 왜 이 부분은 걸고 넘어지리 하느냐,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출연자의 항의를 받았던 것입니다. 출연자가 그렇다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도 아니고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였습니다. 어제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한 진중권 교수는 생방송 도중에 방송이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면서 자진 하차를 선언해버렸습니다. 어제 방송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유서에서 정치를 개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지 정치 자체는 죄가 없다, 이 발언을 주제로 다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진 교수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5.18 희생자를 희화화했다. 그런 발언은 여기서 안 다뤘다. 정부를 비판하면서 계모라는 발언을 했다. 그것도 여기서 안 다뤘다. 오늘은 그런데 개같이라는 발언을 다룬다고 한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공정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소개 안 하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망언을 소개하지 않으려면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이런 발언도 무시해야 되는 것이다. 또 이 발언을 소개하려면 지난번 이재명 대표의 망언도 소개했어야 됐다. 그렇게 지적하면서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는 그전에도 그런 표현이 많아서 별로 안 다뤘다고 생각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은 이런 표현을 안 쓰다가 썼기 때문에 무슨 의도가 있는지 실언인지 그런 면에서 다룰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진 교수는 제1야당의 대표가 5.18 희생자를 패러디했다. 이 사람은 원래 막말을 하는 사람이니까 뉴스 가치가 없느냐. 그런 말을 안 한 사람이 하면 썸네일로 때리는 게 올바른 언론의 자세냐. 아무리 생각해도 내 윤리적 직관에는 아닌 것 같다라면서 날카롭게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박재홍 진행자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저희가 비판을 안 했냐. 진 교수님이 이재명 대표 비판할 때 우리가 제안한 적이 있었냐라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진 교수는 또 제안을 하셨다. 계속 말 끊고 또 질문지 없는 질문들을 사회자께서 하시고 그랬다. 오늘 건 딱 보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이런 방송을 못하겠다. 그만하겠다. 제작진한테 이미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편 드는 것도 싫고 저 편 드는 것도 싫다. 저는 이게 공정하지 않다고 느꼈다. 못할 것 같다라고 방송 하차 선언을 했습니다. 진 교수가 다소 다혈질로 토론 도중 격한 반응을 보인 적이 들어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번 폭발의 경우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CBS 편파 방송에 대한 폭발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로 선거가 12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는 여전히 위기론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대기업 사장 출신인 민주당 공영훈 경기도 화성을 후보는 20대 아들에게 마치 군대 전역 선물을 하듯이 전역 1개월 전에 은행 대출 한 푼 없는 30억짜리 건물을 정리해서 성실하게 살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건물 매입과 정려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막말과 욕설 파문으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경기도 안산갑의 민주당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무려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습니다. 당연히 꼼수 대출, 편법 대출 논란이 일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은 감수해야 할 몫이라는 말로 입을 닫았습니다. 비판은 감수하겠지만 어쩔 거냐 이런 식입니다.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는 10개월 만에 재산이 41억이나 증가했습니다. 불법 다단계 수사 전문검사로 지검장 출신인 남편이 정관예우성으로 그것도 14만 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다단계 피해 사건 가해자를 변호해서 22억 원의 수입을 올렸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박은정 후보는 우리 남편 정관예우를 받았으면 160억 원은 벌었을 것이다. 이렇게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는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이런 정당들이 활개치는 나라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 아니라 이재명과 조국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감사합니다.